안녕하세요. 1월 29일 목요일,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핵심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정책 변화부터 시장 흐름까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오세훈 시장, 정부 공급 발표 효과보다 정비사업 규제 풀어줘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토부가 준비 중인 공급 대책보다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차례, 그러니까 6월 27일과 10월 15일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2주에 필요한 공급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어려움을 정부에 반복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현장은 2021년 7월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지 1년 2개월 만에 관리 처분인가를 획득한 사례로 4월 2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대출 제공이 막히면서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2%포인트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상황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껏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직접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서울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금융규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2주 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공급 물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비사업 공급 일정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 2. 청년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달 더 유예 검토. 김상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중대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28일 매수자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5월 9일 종료로 늦춰질 뿐이라며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세법의 조정 대상 지역과 다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시간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 제재 완화는 유지하되 다주택자들이 경과 기간을 줄여 중과를 피할 시간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차분히 상당 기간 필요라며 5월 9일까지는 짧아 12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시간을 더 주는 방안이 의외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전략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5월 9일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급매가 아닌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급매 물량이 줄어들고 매도 심리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없다면 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입니다. 뉴스 3. 165인 미만 불법 단독주택 면적부 받는다. 다가구 주택 662 미만 양성화와 단독주택 165인 미만 단독주택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침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인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332 미만 주택도 조례로 양성화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662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확보 조건으로 양성화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방을 쪼갠 건축물은 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에서 대수선 대규모 수리범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로 노후주택 보호와 행정력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축한 반대 등 위반 건축물은 보호받지 가없이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불법 건축물이 상당수였던 만큼 일정 범위 내에서 양성화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새로운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도 필요합니다. 뉴스 4. 재개발 공공지원으로 균준한 공급 신호 취하. 박형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이 주민 먼저 설득하고 후보지 발굴하는 수도권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과거 수도권 주택 공급은 정부가 택지지구를 지정한 뒤 수용하고 보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심 정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박 본부장은 서울 주민 설득해 후보지 발굴해 정비하는 방식으로 공급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로 꼽히는 박 본부장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중책을지 겁하게 맞다. 2030년까지 136만 가구를 착공해야 하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률을 안정해서 총괄하는 지라입니다. 박 본부장은 LH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주민에게 용적률과 추정, 분담금을 제시해 사업 추진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수도권 170개 사업지에서 도심복합사업,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을 전행 중이며 공급 규모만 19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서울 매입임대 목표는 1만 가구라며 세개 단계부터 참여해 끝까지 관리한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 사전 컨설팅이 주민 설득의 핵심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스 5. 킨텍스 제3전 시장 건립 마이스 판 커진다. 킨텍스가 제3전 시장 건립에 나섭니다. 킨텍스는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한국 전시산업의 근성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일보라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대형 전시를 안정적으로 유치해 킨텍스를 세계 부대로 끌어올렸다는 전략입니다. 현재의 경쟁 기준타 면적 7만이 늘어나 세계 전시회 순위 6,632건으로 올라갑니다. AI 접목해 스마트 전시장 조성 GTX 개통으로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28일 킨텍스에 따르면 제3전 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의 총 전시 면적은 10만 8천위에서 17만위로 늘어납니다. 세계 전시장 순위도 66위에서 30위권으로 올라갑니다. 대형 복합 전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전시 동선 데이터로 관리, 제3전 시장 건립은 이 흐름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글로벌 전시 유치 여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 대형 전시와 행정 전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 일정이 겹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시 산업은 단순히 연면적만 계약이 현실화되는 계기입니다. 제3전 시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뉴스 6. 양천구 서부트럭 터미널 부지에 990가구.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 터미널 부지에 공동주택 990가구 조합도가 공급됩니다. 중랑구 면목동 사가경역 7호선 인근에는 1,3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부트럭 터미널 도시집 단둘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 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습니다. 1970년 지어진 서부트럭 터미널 신정동 1315 일대 지원시설용지는 지하 5층 지상 25층 최고 높이 77.4m 규모로 지어진다. 절단 정부 유신 기술 ICT 기반 보규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990가구와 업무시설 1만 6천위가 함께 들어간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30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요? 서부트럭 터미널 재개발로 양천구의 대형 복합단지가 들어서며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거점이 탄생합니다. 중랑구 면목동 역시 공공주택 1,300가구로 공급 확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뉴스 7. 중랑구 사가경역 등 서울 도심 주택 3,000가구. 서부트럭 터미널의 1,000가구 등 서울시 도심 공공주택 심의 통과입니다. 7호선 사가경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되며 1,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서부트럭 터미널, 금호동, 목동에는 총 1,732가구의 역세권 주택이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진행한 제1차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와 같은 날 진행한 제1차 건축위원회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제1차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가경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기결됐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524-1 일대의 연면적 21만 3,262 용지에 지하 5층 지상 35층 8개 동규모로 총 1,300가구 공공분양주택 896가구, 이 공유형 주택 189가구,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과 근린생활시설 1,300이 등이 들어갑니다. 왜 중요한가요? 금호동 1,458 일대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5월 규제,
철폐 1등이 비즈거용도 비율 폐지를 반영해 주가 구가구를 확보했습니다. 법적 변경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167가구, 부양주택 423가구 등 총 590가구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도심 공공주택 공급은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입니다. 뉴스 8. 불법 증축 빌라 6만동 합법화 길 열렸다. 당정 상반기 법제정 양성화 발코니 베란다 등 무단개조 불법 디지로 매매 수리 예로입니다. 662 미만 단독 다가구집을 강제 이행금 5회분 납부 조건 벌써 6번째. 불법 조장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 불법 입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이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률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2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 주택은 면적 662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 건축 기준을 보완하면 양성화가 허용되도록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때 한해서만 허용한다. 왜 중요한가요? 형제 간 결합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조 조치라는 시도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5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마련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통해 총 2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은 2015년 89,110동에서 2024년 147,726동으로 65.7%까지 되레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1월 29일 부동산 시장을 요약하면 정비사업 금융규제 완화 요구,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그리고 서울 도심 대규모 공급 계획이 핵심이었습니다. 정책 변화의 방향과 공급 일정, 그리고 세제 이슈까지 오늘 하루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를 모두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